캣체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플마다 선호하는 자세는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이 캣체위는 과학자들이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준 테크닉인데요. 여자의 G스팟, A스팟, G스팟 다 고정렬에 있거든요. 누릴 수 있는 스팟들을 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가 되게 크지 않더라도 요게 그 5cm는 무조건 커버 칠 수 있어서요. 포인트는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남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여성, 뭐 그들 사이 히스토리도 많겠고 뭐 있었던 일들도 많고 되게 많은 게 있었겠지만 흔히 잠자리 잘 맞는 여자, 속궁합 잘 맞은 여자는 진짜 절대 못 잊지 않을까. 그리고 문득문득 자꾸 생각날 것 같은데 소위 명기라 불리는 여자들은 절대 잊지 못한다라는 한간의 이야기들 많습니다. 산부인과적으로 남성들이 잊지 못하는 이제 명기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남성의 성기가 질내에 삽입이 쫙 됐을 때 지압은 높아서 잘 조여주면서 삽입 및 피손등이 어렵지 않도록 항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질내부는 따뜻하고 남성의 성기를 조여주는 시간은 좀 긴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객관적으로 명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기는 파트너가 정하는 거죠. 네. 모든 이에게 그녀가 명기여서 모든 사람한테 모두가 그녀를 잊지 못했어 막 다시 생각나는 아니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어딘가에 꼭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명기죠, 그에게는. 주로 이제 병원 오시면 주로 이런 걸로 오시죠. 이제 성교통 진짜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아기 낳고 나서 밑에가 좀 헐거운 느낌이에요랑,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밑에가 좀 너무 헐거워서 이게 느낌이 안 나요 막 이러면서, 예전엔 느꼈거든요. 좋았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 느낌이 안 나요. 이런 걸로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뭐 지압 측정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좀 먼저 해드려 보고, 뭐 정말로 너무 헐거우신 분이면 기준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수술해줘야 돼, 이 정도는 필러 살짝에 느껴질 수 있을 거야, 또는 뭐 아예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면 레이저 같은 걸 해드려가지고 좀 탄력을 올려드린다거나, 아니면 압력을 아예 뭐 쪼이세요 했는데 떴는데 쪼인지도 모르겠고 느낌이 좀 안 나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통 케겔 운동 같은 거를 아예 트레이닝을 해드려가지고, 이런 기계 사셔가지고 좀 운동 좀 해보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개선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막 밑에가 넓고 뭐 탄력도 없고 이런 분도 많지만, 막상 또 남편분이 쪼여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쪼인다고 쪼였는데 그가 모른대요 했는데 그녀의 압력은 되게 좋고 탄력도 좋은데 이건 뭐 또 비뇨기과 남편분이 가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상담은 정말 많이 오십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압 측정, 앞서 말씀드린 그 지압 측정 같은 거 해드려 보면 압력이 막 90씩 올라가고 막 일반적으로 한 40, 50 정도 되시거든요. 막 이런 분들, 그리고 손가락 2개 딱 넣었는데 쪼여보세요 했는데 막 이런다고 별로 노력하시는 것 같고 눈썹도 안 흔들리시는데 그렇게 막 쪼이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뭐 하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 분명히 있지만 또 이 부분이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는 뭐 명기가 뭐 좁고 물 많은 상태, 요런 걸 명기, 압력도 되게 좋으시고 막 액도 되게 잘 나오시고 막 이러면 진짜 타고난 명기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좁게 만들어드리는 건 뭐 소위 말하는 그 가장 많이 알려진 예쁜이 수술 같은 것들을 좁게 해드릴 수 있고, 요즘에 거기다 링도 좀 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필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올록볼록 엠보싱도 좀 만들어드릴 수 있어서 공간감을 좀 채워드리는 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고요. 물 많은 여자 이런 거는 레이저 같은 거 해드리면 아기 피부처럼 재생이 쫙 되니까 쫀쫀하게 만들어드리는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뭐 PRP라든지 태방 같은 주사를 막 밑에다가 얼굴 물광하듯이 히알루론산 이런 거 밑에다 놔가지고 더 촉촉하게 뭐 콜라겐 주사도 놓고 해서 만들어드리는 방법은, 후천적으로 명기를 만들어드리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으로는, 내가 지금도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케겔 운동이 정말 유명하죠. 케겔 운동은 이 골반저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니까 계속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근육이 강화되고 그럼 압력이 당연히 질압력이 올라가겠고,
근육이 강화가 됐으니까 혈류가 개선이 되고 그럼 순환이 잘 되겠죠. 걔도 나름의 근육이니까 여기를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방광도 있잖아요. 질도 있잖아요. 섹스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라고 해도 이게 방광까지 강화가 되니까 방광의 탈도 좀 덜 나요. 그리고 어쨌든 관계를 했을 때 여기에 혈류가 개선이 됐으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파트너와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행복하고 느낄 수도 있는 것도 많은 뿐더러 여기 건강도 개선이 되니까 이제 관계 후에 탈나고 이런 것들도 현저히 줄죠. 남자분들도 여기에 전립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능에도 굉장히 좋아서 케겔 운동은 남자든 여자든 아랫돌이 건강에는 정말 1타입니다. 걔를 제일 많이 권해드려요. 요거는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여기 골반 근육을 조여보세요, 풀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말고 야 빨리 나와 나 급해 막 이러면 나도 빨리 싸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잠깐 끊었다가 놨다가 끊었다가 놨다가 요 운동을 할 때 복근이라든지 여기 엉덩이 근육을 쓰는 게 아니고요. 딱 아래쪽에 느낌이 움찔움찔 와요. 그 느낌이 나게 끊었다가 풀었다가 끊었다가 풀었다가 하루에 그냥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든지 눈 뜨고 한 번씩 하든지 약간 되게 루틴처럼 한 3번만 해도 5초도 안 걸려요. 3번만 해도. 근데 실은 좀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 쪼였다 풀었다가 하는 감각들을 5회 이상은 반복하셨어요를 좀 권해드리긴 하죠. 근데 이게 좀 계속하면 정말 현저히 이 지압도 올라가지만 이 공간감, 혈류 이런 게 개선이 되면서 내 건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커플마다 선호하는 자세는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할 수 있는 자세는 캣체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캣체위는 코이탈 얼라이먼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고양이 아니고 이 앞자만 따가지고 만든 체위인데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준 테크닉인데요. 실제로 얘의 포인트는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최대로 밀착한 채로 우리가 보통은 관계를 할 때 이제 상하 이런 피스톤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성기를 최대로 밀착한 채로 수평으로 피스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오르가즘을 느끼는 70% 이상이 클리토리스라고 했는데 그 외부에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성기를 남자가 이렇게 파트너분이 여자의 성기에 밀착을 하게 되면 오르가즘 클리토리스에 되게 가깝게 되고 그 채로 이제 삽입을 했는데 위아래로가 이제 수평으로가 되면 여자의 이 G스팟, A스팟, G스팟 다 고정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수평으로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스팟들을 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가 되게 크지 않더라도 요게 그 5cm는 무조건 커버 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저기 A까지 맛보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자분이 다리를 약간 남자의 허리를 감는다거나 조금 더 자세가 되면 목까지 감아보거나 아니면 여자분 엉덩이 밑에다가 베개 같은 걸 깔면 여자분 엉덩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게 또 남자분하고 더 밀착이 돼요. 그래서 최대로 성기를 밀착시킨 채로 피스톤 운동은 수평으로 요게 과학자들이 만든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서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위라고 하겠습니다. 부부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부부간의 소통이겠죠. 커플 간의 소통, 솔직한 대화를 많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나는 어느 자세 때 흥분이 되더라, 어디를 좋아하더라, 아까 그건 난 정말 싫어,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솔직한 대화. 연기도 물론 중요해요. 연기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더 흥분할 수 있으니까 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렇더라 라고 좀 표현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섹스하시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한 번씩은 좀 요런 것도 해볼까? 뭐 요건 어때? 요 섹스토이랑 한번 해볼까? 아니면 오늘은 다른 데 가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 주는 거 중요하고요. 서로 소통하고 합의해서 새로운 방법의 관계를 좀 구축해 나가는 걸 건강한 커플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데 행복한 성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할 때 체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과대평가된 걸까요?
파트너와 관계할 때 체위는 오르가즘 도달할 때 또는 뭐 성적 만족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 체위가 이제 뭐 클리토리스라든지 G스팟 뭐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치트키라고 하죠. 이런 거 조금 건드려가지고 하면 오르가즘에 쫙 와주니까. 남성의 경우에도 이제 체위 등을 따라서 사정을 좀 늦추시거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좀 관계하시는데 파트너의 만족감이라든지 나의 만족감 또한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게 있어서요. 다양한 체위를 통해서 또 이제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체위는 약간 과학적인 섹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체위들은 이거는 뭐 저는 이거를 맨날 보고 전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싶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체위들은 어떤 게 있고 각각 장단점도 있을까요? 기본적인 섹스는 일단 정상위, 후배위, 여성 상위 이 세 개가 있는데 말로 들어서는 정상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경우를 정상위라고 하고요. 여성 상위는 단어 그대로 여자가 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후배위는 뒤에서 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자는 앞에, 남자는 뒤에. 이제 강아지들 섹스할 때나 이렇게 동물들 관계할 때 보면 주로 수컷이 위에 올라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후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노멀한 자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위라고 하는 남자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게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니까 감정적인 교류라든지 친밀도가 높여지는 게 있고 또 이제 신체적 접촉 면적도 넓어서 애정 표현도 여기저기 이제 애무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체위라고는 하는데 이 남성이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체력 소모가 크고 그 다음에 성감대에 닿는 면적이 좀 제한적이라서요. 여자분들이 만족도를 극강으로 올리기에는 뭐 이런 건 좀 살짝 아쉬운 이런 자세라고 하겠고요. 보통 여성 상위는 이제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타서 이제 올라서서 이제 섹스를 하는 주도적인 체위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자들이 이제 압력이라든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여자들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되게 쉬운 자세라고 해요. 하지만 이 자세는 남자들이 이제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 남자들의 생식기는 이쪽에 혈류가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뼈가 있고 이런 딱딱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위에서 올라타서 혈류가 아래로 쏟쳐져서의 그 강직도랑 바닥에 누우셨을 때의 강직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여자가 조절할 수 있어서 뭐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쉽고 남성은 유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녀가 흥분하는 걸 보고 하니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자극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관계가 장시간 이어지게 되면 여자분들의 체력 소모가 거의 이게 여자분들이 조절하셔야 되는 거라 남자는 누워만 있으면 되고 여자분들의 체력 소모가 좀 커서 요것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위는 뭐 굉장히 자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자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여자분들이 후배위를 통해서 되게 오르가즘에 쉽게 도달했다라는 통계가 낮기는 하지만 뭐 개인 성향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성이 엎드린 자세에서 남성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인데 얼굴을 서로 보지 않아서 표정이나 이런 걸 보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의 질조임을 좀 확실히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마주보지는 않다 보니까는 감정적 교감 없이 이 자세가 여자의 클리토리스나 이런 음액이랑 이런 게 다 앞쪽으로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에서 하다 보니까 여성의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남자께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저 끝에 A스팟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목까지 삽입 도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의 흥분을 조금 높여주고 싶다. 그의 흥분을 높여주는 게 여자로서도 약간 오래 즐기시고 그들의 강직도가 또 강해지니까 이게 느낌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서 이거를 허리를 조금 더 이렇게 낮춰주시면 나의 그 A스팟 쪽에 그가 도달하기 좀 더 좋거든요. 약간 똑같은 후배이긴 후배인데 여성 입장에서 조금 더 허리를 낮춰서 이렇게 좀 접근하게 좀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성감을 잘 못 느끼시고 이런 분들 난 도대체 오르가즘 못 느껴 이런 팁들을 살짝 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조금 알려드리면 이건 어디서도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좀 그쪽을 느끼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체위와 여자들이 좋아하는 체위가 다른가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여자들은 대부분은 여성 상위를 좀 좋아하시고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남성분들은 후배위를 좀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여성 상위 체위를 하면 주도적으로 자신의 성감대를 여기니까 여기가 좀 느낌이 올 것 같으면 거기 위주로 조금 더 자극을 주면 되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여자들이 오르가즘 오기엔 이게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여성 상위를 했을 때 주도적으로 자신의
밑에 성감대를 자극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맞춰가면서 압력이라든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깊은 삽입이랑 질의 조임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확실히 후배 위여서 뒤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이랑 자세 자체가 허리를 좀 이렇게 낮춰주는 자세를 좀 하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흥분이 더 쉽게 오는 게 맞고요. 자세의 특성상 주도권이 이제 남자, 약간 내가 그녀보다 뭐 약간 좀 이런 느낌이야, 뭐 이렇게 여성을 지배하고 있어, 뭐 지배감 이런 걸로 원초적이면서 본능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건 후배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남자분들은 좀 후배위를 선호하시고요. 여성분들도 만약에 내가 막 에이스파까지 느끼시는 이런 분이야, 그러면 후배위에서 좀 더 흥분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차이겠죠. 관계할 때 오르가즘을 더 잘 느끼려면 어떤 체위가 좋을까요? 특별한 테크닉 같은 게 있나요? 체코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10대에서 80대까지 체코 남명 2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여기 2만 명이 꽤 많은 모집단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성 오르가즘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여성 상위와 좌위, 좌위가 뭐냐면 앉아서 하는 거, 이러면 여성 오르가즘 만족도가 좀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여성 상위랑 좌위의 여성 오르가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이게 여자들이 위에서 하면서 삽입의 깊이랑 리듬 조절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고, 이게 클리토리스랑 G스팟 같은 성감대 자극하기가 되게 쉬워요. 생식기가 자기가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흔하게 느껴지는 오르가즘은 80% 이상이 클리토리스와 G스팟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여기서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 표정도 보이고 또 교감도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 상위 체형이 여성 상위가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자세로 알려져 있는 후배위는 실제로는 우리 여자들은 이제 교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가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후배위는 여성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좀 낮은 편이었다고 논문에 의한 연구 결과는 그렇다고 합니다. 도대체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체위는 어떤 건가요? 또 이 외에도 과학자들이 만든 캡 체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가 과학자들이 진짜로 잘 느끼게끔 또 효율적으로 이 관계의 극강의 만족도에 달하게끔 디자인된 체위가 하나 있어서요. 요것이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1티어 체위로 꼽습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이 캡 체위는요, 이 고양이 체위 아니고요. 코이투스 얼라이먼트 테크닉. 이 관계할 때 몸의 정렬 상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의 만족도가 극강에 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캣체위는 저희가 보통은 뭐 부부 상담을 할 때거나 뭐 성기능 장애 치료를 할 때나 가장 많이, 왜냐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요게 G스팟, 질벽, 클리토리스를 자극을 효율적으로 하는 몸의 밀착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요. 이게 알아듣기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이 상위에 있어요. 남성 상위에 있는데 여자들이 실제로 많이 느끼는 오르가즘의 영역은 클리토리스랑 음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있는 정상위로 하면 이 클리토리스랑 음액 자리를 자극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남자의 몸을 최대로 여자한테 밀착을 해요. 상위긴 상위야. 그런데 여자한테 밀착을 해. 그래서 피스톤 운동이 수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수평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자의 클리토리스랑 음액은 수평 방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그녀에게 밀착해서, 그가 위에 있긴 있어. 근데 밀착해서 약간 위아래로가 아니라 수평으로 피스톤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여자의 다리는 남자 쪽에 조금 더 몸을 뭐 허리를 감싼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의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친다거나 해서 각도를 조금 더 높이면 자극이 더 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남성의 허리를 감거나 남성의 무릎 뒤쪽으로 다리를 좀 해가지고 서로의 성기를 최대로 밀착하는 상태, 그 채로 포인트는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사파 넣어주시나요? 네. 섹스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 맨날 하던 정상위 하고 후배위 하고 이러면 바로 가는데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에서는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 느끼면 그때는 그 여자한테 그러면 네 다리로 허리를 내 걸 감아봐. 아니면 내가 너한테 너 편하게 내 베개 넣어줄게.
이렇게. 그러면 각도가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치트키에 해당하는 위치가 각도가 다르니까 내가 이거를 뭐 그녀를 힘들게 안 할 거면 베개를 받치던지 해서 각도를 조절한다거나, 근데 그녀가 조절해주는 각도 조절로는 내 다리를 감거나 무릎을 감아. 그러니까 걔도 되게 수동적인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녀 또한 이 행위에 인볼브가 돼야 돼. 근데 포인트는 그녀의 음액이 어딘지 알잖아요. 거기가 나랑 밀착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내 그 생식기로 페니스로 그녀를 거기를 막 자극하는데 몰두하시면 안 되고 내 뼈다구로, 내 몸뚱아리로 거기에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내 몸체로 생식기로가 아니라 내 몸도 골반 뼈다구도 이 골반도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랑 밀착이 거기까지 돼야 돼요. 그가 되게 밀착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한 큐에 가는 거야. 걔도 좋고 나도 좋고. 왜냐면 남성 상위가 보통 남자들이 되게 잘 느끼고 강직도도 되게 강한 채로 가니까. 근데 여자들은 잘 못 느끼는 게 각도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밀착을 시키는데 그녀가 만약에 못 느끼면 내가 더 납작하게 밀착이 되거나 아니면 그녀가 엉덩이가 더 올라오게 해주거나 각도를 조절해 보시고, 그리고 그녀의 성향이 약간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면 오늘의 캣체위는 너는 불만족이었지만 다른 거 하는 와중에 다음에 또 이것도 또 해보자, 왜냐면 선물 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얘는 물론 당연히 뭐 개인 성향이니까 복불복이 있겠지만 각도나 약간 이론적인 원리로만 봤을 때는 되게 좋아. 그리고 실패율이 실은 그렇게 높은 애는 아니기는 하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녀를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싶은 거죠. 체위 말고도 성생활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체위나 성감대 자극 등의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치트키라는 자리죠. 이게 쇼컷으로 가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 혈도 찌르듯이 딱딱딱 거기 이렇게 자극해서 딱 가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무슨 다 오르가즘 하나 바라보고 섹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성관계를 하실 때 오르가즘을 느끼면 이 성관계를 한 내가 되게 풍부한 뭐 참기름도 맛봤고 들기름도 맛봤고 이런 느낌이라면 오르가즘을 맛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약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오르가즘만 하자고 사정만 하자고 성관계를 하는 건 아니니까 파트너랑 소통을 통해서 뭐 너는 뭐 할 때 되게 흥분이 돼? 뭐 제복 판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는 여기 뭐 옆구리 만져줄 때 뭐 기분이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성적 취향이나 판타지 뭐 할 때 나는 이거 싫어 뭐 귀에 바람 부는 거 이런 거 싫어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맞춰가면서 막 무슨 혈도 찌르듯이 거기만 이렇게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여기를 좋아하나? 몰랐는데 너 여기 만졌을 때 되게 흥분하네? 야, 너는 오늘 여기가 특히 예쁘다. 뭐 이러면서 약간 삽입 전에 충분한 전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몸을 탐구하는 게 또 관계할 때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닐까. 여자인 저로서는 그런데 실은 남자분들 입장에서 뭐 약간 쇼컷을 되게 좋아하고 결론으로 딱 가야 돼 하는 분이면 또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분들도 뭐 파트너가 이런 걸 좋아하면 파트너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즐거운 성생활을 좀 얘기하면서 취향을 알아가는 게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커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게 질병 등의 이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병 걸린 데도 없어. 아픈 데도 없고 되게 신체 사지 멀쩡한, 건강해. 정신도 멀쩡해. 근데 딱히 그랑 재미가 없어. 저는 실은 속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재밌었었는데 좀 별로야. 그거는 시간이 좀 흘러서 매너리즘 아닌가? 그럼 매너리즘을 극복하기에 안 해본 체위를 한다거나 안 해본 장소에 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우리가 썸 탈 때처럼 뭐 영화 보기로 시작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오늘은 섹스 없는 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이벤트 삼아서 뭐 이렇게 해서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가 아닐까. 또 반려가전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뭐 반려가전을 같이 해보면서 뭐 3자 섹스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좀 늘 하던 거에서 좀 지루하면서 벗어나시는 것 또한, 늘 재밌었던 커플인데 이제 요즘엔 잘 모르겠어 하면 그러면서 서로 또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 체위 저 체위, 이 기구 저 기구, 이런 장소 저런 장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지만, 질병적인 문제야, 아니 난 느껴본 적이 없어, 요 느낌이 안 나, 하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거로 하면
체력이 좀 안 되셔도 그럴 수 있고 어디가 정말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해 보는 걸 당연히 저는 의사니까 권유해 드립니다.